네,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요, 앞서 만나보셨지만 에코가 뭐니, 친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뵐 텐데요. 이번에는 친환경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소재로 창업을 하고 또 성공을 이루고 계시는 기업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 대표님께서 모더레이터로 나서 주실 거고요. 주식회사 어썸레이의 김세훈 대표님, 주식회사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 주식회사 이너시아의 김효희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리데이버스의 전건아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럼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신 이순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입니다. 오늘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 오프닝 세션인 에코페스타에서 모더레이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앞서 안현모님께 설명해 주신 대로 기후환경, 친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는데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친환경이 수익성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 대표님들이 친환경 기술과 소재로 어떻게 창업하고 수익화를 이루셨는지 약 5분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발표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 동안 무대 앞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필터 폐기물 없는 친환경 공기살균 정화 시스템을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하신 어썸레이 주식회사 김세훈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썸레이 주식회사 대표 김세훈입니다. 이렇게 부담감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면서도 상당히 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가 어찌됐건 장소가 카이스트잖아. 카이스트고 이제 기술에 기반에 둔 뼛속까지 이제 이과생인 분들의 이런 집합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썸레이는 그 CNT 탄소 나노튜브라는 소재를 기반에 두고 있는 그 소부장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그 소재가 뭐 이노베이트 혁신적인 소재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에코랑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CN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소재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혁신적으로 우주를 갈 수가 있어, 좋아. 근데 그게 또 에코랑 무슨 관계냐?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환경에 관계 있는 여러 개의 스타트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진 거는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가진 환경을 되살리는 기술도 있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소재가 나왔을 때는 그걸로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부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부품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장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소재 스타트업이 시작을 하면은 소재 A, 소재 B, 소재 C만 만들다가 팔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소재를 버티컬로 올려서 그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부품, 차세대 엑스레이 그리고 그 차세대 엑스레이로 만들 수 있는 골기 상규 정화 장치까지 이렇게 사업화를 했었는데요. 어썸한 엑스레이를 만들겠다고 해서 회사 이름을 어썸레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어썸한 엑스레이냐면은 기존의 엑스레이의 전극을 CNT라는 새로운 소재로 바꿨더니
전기 방출이라는 특성이 가능해져서 아주 낮은 에너지로도 그리고 저설량인 엑스레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입자성 물질을 이온화시켜서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공기를 더럽히게 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필터 없이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소재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린 뉴딜 유망 기업 1호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 분야의 대표 회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다 보니까 누군가는 와서 곰팡이도 그럼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김치 공장을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의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썩어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너무 좀 장기간 보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써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냥 저희는 그 기계를 새로운 사용처에 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배추가 썩지 않고 식품의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이러한 친환경 솔루션도 가능해졌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차체는 이미 복합 재료로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졌는데 배터리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를 날리고 싶은데, 우주선을 쏘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미 껍데기는 그리고 프레임은 전부 다 가벼운 복합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굴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게 15%가 굴이고 전기차 무게의 30%가 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이려고 봤더니 알루미늄이랑 섞어도 10%가 줄고 다른 메탈이랑 섞어도 15% 이상을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CNT, 전기 전도성 소재를 굴이랑 합쳐서 만들었더니 전도성은 굴이랑 똑같으면서 무게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0년 정도가 되면 모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한 개 차종에 들어가는 전선이 전부 다 저희 회사에 이러한 전선으로 바뀐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 그랬더니 저희가 공부 잘하고 연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5분에 발표지만 여기 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입니다. 저희 어썸레이에서는 이번 여름에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훈 대표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업선레이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용품 회수 로봇인 네프론을 통해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자원이 된다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신 슈퍼빈 주식회사의 김정빈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제가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창업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지 캠퍼스에서 조그만 방을 얻어서 이제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기술을 이제 이전받으면서 창업된 회사였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한 45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이제 보증으로부터 한 250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 투자 라운드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성공하면 1,000억 정도의 이제 자금 시장에 자금을 조달한 이제 에코테크,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됩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석유를 대체하는 소재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통합해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한 세계적인 언론에서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노버, 그 다음에 이제 듀폰 같은 회사를 제끼고 저희가 이제 그들과 경합을 통해서 로이터가 주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언어를 이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에코가 돈이 되고 친환경,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어떤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서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영감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여러분들은 구조를 바꾸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할 때는 기존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폐기물을 모으는 과정을 인공지능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폐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열었고요. 이게 세계 최초로
사람들이 개인들이 폐기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폐기물 선별장이 갖고 있던 재활용품의 획득 기능을 사람들, 소비시장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저희가 증명을 하게 됐고요. 이런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 번도 모아보지 못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모으는 원료 시장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료를 저희는 공장을 직접 지어서 오래된 그 재활용 공장의 설비들이 디지털라이즈 되고 로봇 기술이 적용되도록 해서 지금 뒤에 보시는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폐기물로 만든 리사이클 플레이크라는 소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펠릿이라는 소재인데 저 펠릿이 이제 여러분들 신발도 되고 옷도 되고 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게 석유에서 왔는데 저희가 모은 폐기물을 100% 써서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섞지 않았는데 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소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를, 기술을 이용해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돈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저는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장에는 저희가 폐기물 공장을 지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이제 직면하게 돼서 저희들이 공장 안에다가 도서관을 짓게 됐어요. 그 도서관은 이제 매달 400명, 500명의 학생들이 찾아와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월드뱅크, UN, ADB 같은 국제기구의 환경 관련된 고위 관료들이 저희 공장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순환경제, 폐기물의 또 하나의 사례를 보고 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이제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알맞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언은 여러분들은 사회 문제를 푸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재들이 되실 거예요. 기후 위기도 그 중에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사회 문제는 기업을 통해서 증명하려면 많은 다수가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문제를 발굴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다수는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구조라는 거는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고 고통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술의 솔루션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친환경이라는 에코테크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기업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선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정민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를 대체하는 친환경 바이오 흡수체로 친환경 생리대를 개발하신 이너시아 김효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곳 카이스트 졸업생이시기도 하신데요. 김효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너시아 김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카이스트 학생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1호 학번이고요. 1호 학사를 졸업한 뒤에 학석박까지 원작과를 나왔어요. 그 탈원전 시대에 아무도 원작과 선택하지 않을 때 용감하게 원작과에 갔던 8명 중에 1명이 접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 또 다른 1명이, 또 다른 2명이, 총 3명이 같이 저희 이너시아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 대표님들은 어쩌다가 창업을 하게 됐을까? 어쩌다가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을까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저는 좀 가볍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우리는 과학 동화 읽고 저는 과학고 나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연구자가 돼서 뭔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되게 멋진 논문 쓰고 그거 가지고 뉴스에 나서 흰 가운 입고 박수 받는 박사님이 될 것 같다. 그게 제가 꿈꾸던 미래였어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회사에 있는 그 공동 창업자 모두가 굉장히 실무적인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엄청 많이 했고요. 저희들 3명은 다, 저희 4명인데요. 정확히는 4명 다 카이누리 출신입니다. 여기 지금 하얀색 옷 입고 있죠. 학교 홍보대사도 했었고, 또 지역사회 교육봉사하는 일, 그리고 적정기술을 사회적으로 보급하는 일,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조금 더 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원을 가보니 어느 순간 저희의 메인 고민이 혹은 대화하는 메인 주제가 야, 너네 교수님은 연구실 잘 계셔? 뭐 너 쓰는 논문 주제 뭐야? 요번에 퍼블리시 됐어? 혹은 그때 비트코인이 한창 이슈였었거든요. 야,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벌었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꾸던 연구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되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졸업하면은 이번에는 뭐 어디 정출연에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된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무턱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자는 그냥 목표 하나를 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했던 주제가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였어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물건, 생리대나 기저귀나 혹은 각종 흡수 패드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연간 230만 톤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 흡수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분해로 혹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꾸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 시장에 정말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꿈은 늘 이렇게 예쁜 실험실 안에서 원래 연구실에서 이렇게 비커 똑똑 떨어뜨리던 걸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만들었던 이 흡수체 샘플이 왼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때 이걸 재보니까 동결건조한 거여서 1g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1g도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 생리대를 만들고 싶어요, 혹은 팔고 싶어요 해서 가니까 말이 되냐? 저 톤백이라고 부르는 데다가 꽉 채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이것을 양산하는 과정에만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라는 게 환경적인 문제가 정말 돈이 될까가 저희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정말 이게 팔릴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만 한 1년이 넘게 걸렸고 그때 넣은 연구비가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암흑 같은 터널기를 지나서 사실 저희는 350개가 넘는 샘플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원작과 교수님도 계신데 원작과 실험실을 막 몰래 빌려가면서 거기 밤에서 실험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해서 벌었던 돈들 다 투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산 실험을 해서 끝내는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라보셀이라는 흡수체를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첫 해에는 매출이 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시한 그 해에 2.5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25억을 팔았고, 저희가 작년에는 105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정말 현실적인 창업의 길, 그리고 환경적인 기술적인 고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1호학번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카이스트를 다니던 친구가 그냥 원작가 실험실 몰래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샘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출시했던 제품이 지금은 100억대의 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무 먼 얘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너시아 김효였습니다. 김효희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션 시대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홀리데이 버스를 런칭한 전건아 대표님의 발표를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의류를 제작하는 홀리데이 버스를 운영하는 전건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패션과 친환경 굉장히 익숙한 소재죠. 이제는 뭐 비건 레더라든지 아니면 업사이클링한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여러 관심 속에서도 패션은 여전히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친환경 소재로 이 브랜드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 대학생들 많이 계시니까 일단 잠시 제 과거의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디자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의 반대로 공부를 계속하게 됐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다니던 기숙학원에서 새벽마다 몰래 빠져나와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요. 그 돈으로 이제 몰래 미술학원을 등록해서 입시반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비는 떨어지고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그만두고 학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공대에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IT 회사의 회사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품고 있던 디자이너라는 꿈은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롭게 패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를 하고 집 한켠에 작은 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꿔왔던 패션이라는 세계는 이 화려한 이미지랑은 다르게 그 뒤에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외면하는. 네, 그게 바로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만들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옷을 만들 거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옷을 만들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모아 그걸로 원사를 만들고 그 원사를 면과 엮어서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네. 그 옷은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쉽게 버려질 수 없도록요. 왜냐하면 환경 오염의 가장 주된 범위는 패스트 패션이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버려지는.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디자인과 함께 견고함, 이 친환경 소재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쉽게 버려지지 않는 그런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저처럼 꿈, 현실, 미래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꿈을 한번 악착같이 한번 붙잡아 봐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꿈꿔왔던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더 멋진 꿈을 꾸고 있을 거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이 앞으로 미래를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며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건아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친환경 비즈니스가 어떻게 수익과 사업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 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 사회 투자는 한국 사회를 더 좋게 하는 투자를 하는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임팩트 투자란 재무적 수익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말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임팩트 투자의 대상입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설립 후 14년 동안 약 1,400개의 임팩트 기업을 그간 투자 육성해 왔습니다. 투자 재원의 70%는 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임팩트 투자 시장의 양면의 플레이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사이드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기후테크 친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현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국의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약 7.5배가 작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1개 사당 평균적인 투자 규모는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4배가 적습니다. 만약 슈퍼빈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창업을 하셨다면 4천억 투자, 한국에서 1,000억 투자를 받으셨는데 4천억 투자를 받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2023년도 통계이니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한 벤처 투자 시장의 위험 회피, 안전 지향은 아주 강해져서 돈을 잃을까 봐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경색으로 파산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투자 회수가 느리고 투자 위험이 높은 기후테크는 이러한 기조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망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떠나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금 재원으로 과감한 선도 투자를 실행하는 한국사회투자의 투자금과 같은 대안 자본의 증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검증된 기업들만 투자하려는 안전지향 투자가 우세일 때 누군가는 시장에서 우수한 임팩트 기업을 위험을 감수하고 선도 투자하여서 후속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 자본의 역할을 해야 하고 기부금으로 조성된 투자 재원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플레이어는 기후 친환경 임팩트 스타트업입니다. 혹자는 실제 의도는 그렇지 않으면서 신용만 하는 임팩트 기업을 임팩트 와싱, 그린 와싱하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임팩트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비즈니스를 와싱하는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로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임팩트를 창출한다는 이유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덜 갖추거나 시장 원리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없어지면 임팩트도 사라집니다. 어떻게든 시장에서 살아남아 그 정신을, 가치를, 임팩트를 전파해 주십시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과 기후테크 분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기후테크 창업자들과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개발 연구되는 혁신 기술들의 덕분에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들의 혁신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미래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협력하며 혁신을 추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길에 한국사회투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